음바페는 파고 들어가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스루볼이 나가야 되는데 스루볼을 왼쪽에서 가지고 왼발로 스루볼을 넣기에는 볼에 궤적하고 음바페 움직임이 맞지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음바페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왼발로 주게 되면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선수와 볼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딱 맞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볼이거든요. 네네네. 음바페가 이렇게 뛰고 볼도 이렇게 가면 딱 만나서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여서 사실 약간 이강인이 되도록이면 저는 오른쪽에 뛰는 게 좋다.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신규 계좌 개설 이벤트 축구로 하나되자. 아이폰 15 프로 36대를 증정하고 참여자 전원에게 메가커피와 애플 소수점 주식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 확인하세요. 자,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주 토요일 새벽 5시에 몽펠리에와 리그앙 11라운드 경기를 펼칩니다. 일단 파리 생제르맹 홈이고 파리는 6승 3무 1패로 2위에 위치하고 있고 몽펠리에는 3승 3무 3패로 지금 11위입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강인 선수가 이제 뭐 선발 여부하고 지난 브레스트전에서는 4-2-4 전술의 오른쪽 측면에 이제 배치가 됐었는데 전반 좀 말미 그리고 후반전에서는 4-3-3의 왼쪽 메잘라로 좀 뛰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이제 나올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오른쪽에 좀 다 뛸 수가 있어요. 사실은 뭐 후반전에 4-3-4의 메잘라 뭐 겸 사실은 그게 뭐 메잘라기도 하지만 윙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4-4-2를 계속 썼어요. 4-4-2를 쓰는데 이강인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요 차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나올 가능성도 꽤 높죠. 왜냐면 덴벨레가 지난 경기에서 한번 또 쉬었고 그러다 보니까 덴벨레가 이제 체력적으로 좀 괜찮은데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덴벨레가 나오는 순간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가는 건 그렇죠. 기정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강인 선수가 덴벨레가 나왔을 때는 왼쪽에 뛸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이제 다만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으니까 이강인 선수를 굳이 이 경기에서 이제 선발로 내세우지 않고 이제 왼쪽에 뭐 비티냐라던가 바르콜라라던가 이런 선수가 먼저 나오고 그럴 수 있겠네. 그리고 교체로 이강인 선수가 나온 다음에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요렇게 이제 엘리키 감독이 이강인 선수의 좀 체력 관리나 이렇게 좀 출전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주중에 밀란과의 또 경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고민이 그러니까 로테이션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챔스 때문에. 그러니까 리그왕 경기하고 챔피언스 리그를 나눠야 돼서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보고 싶으니까 두 경기 다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 좋겠지만 루이스 에니케 감독이 약간 로테이션을 챔피언스 때 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탈리아 밀라노 원정이니까 맞네. 수요일 새벽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그러면 어떤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어떤 경기는 만약에 교체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번 주말에 이강인 선수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토요일 새벽이죠. 금요일에서 넘어가는 새벽인데 나오면 뭐 챔스를 예를 들어서 로테를 한다든지 이번에 만약에 선발이 아니면 밀라노 경기에서 선발은 나온다. 그렇죠. 이럴 공산이 높은데 일단 그래서 그거는 조금 그런 이제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강인 선수 아까 덴벨레가 나오게 되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왼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음바페하고 어쨌든 거리가 좀 가까워지는 개념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확실히 조금은 두 선수의 합이 좀 덜 맞는 것 같아. 그쵸.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왼쪽도 국가대표팀 카타르 월드컵 때도 보죠. 마요르카 시절에도 왼쪽을 봤죠. 근데 왼쪽을 쓰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이강인 선수가 왼발을 써서 크로스를 올린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누가 있어야 되냐? 타겟형이 있어야 돼요. 무리키가 있어야지. 무리키. 마요르카 시절에는 무리키가 있고 카타르 월드컵 때는 그 어시스트가 누구에 걸렸냐? 조규성. 그렇지. 조리키가 있죠. 그렇죠. 조리키. 가나전. 그러니까 왼발이면 정발로 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롱볼을 해서 크로스를 올려서 헤더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데 음바페는 그런 유형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음바페는 파고 들어가는 유형이란 말이에요. 그럼 스루볼이 나가야 되는데 스루볼을 왼쪽에서 가지고 왼발로 스루볼을 넣기에는 볼에 궤적하고 음바페 움직임이 맞지가 않는다는 문제점이 생기죠. 그러니까 음바페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왼발로 주게 되면 이렇게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선수와 볼이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딱 맞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볼이거든요. 음바페가 이렇게 뛰고 볼도 이렇게 가면 딱 만나서 딱 들어갈 수 있는 거여서 사실 약간 이강인이 되도록이면 저는 오른쪽에 뛰는 게 좋다. 그러니까 그쵸, 오른쪽도 완전히 예를 들면 저는 그래서 음바페를 윙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 가능하다면 4-3-3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삼각형을 할 때 오른쪽에 위에도 괜찮지 않을까? 4-3-3에서 왼쪽에 세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가르테를 밑에 놔둬놓고 뭐 에메리를 넣고 이강인을 놓으면 이강인 선수가 약간 이 정도만 열어놓고 왼발로 그대로 찔러줄 수가 있거든. 몸의 자세를 딱 완전히 틀지 않아도.
그러면 좀 더 경기 템포도 빨라지고 음바페가 이렇게 들어갈 때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가면 딱 맞잖아. 이렇게 동선을 놓고 보더라도 저는 쓴다면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예, 아니면 뭐 덴벨레가 수비가 좀 약하니까 그쵸. 예, 그거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저는 아마 만약에 로테이션을 쓴다면 밀란 원정에서 이강인이 선발. 왜냐면 밀란 원정이니까. 그리고 몽펠레 경기는 그냥 뭐 덴벨레.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동시에 쓴다면 아까 했던 것처럼 덴벨레와 이강인을 같은 라인, 네. 음바페와 좀 거리를 좀 두자. 뭐 이렇게 쓰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둘 중에 한 경기는 로테를 좀 생각하고 있긴 하겠네. 그쵸. 밀란 경기 바로 있으니까. 뭐 지난 주에 있었던 경기들도 예. 이제 보면 이제 로테이션을 돌려요. 네, 네. 챔스가 있는 주에는 로테이션을 돌렸고 그래서 이번 경기도 약간은 로테이션은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오른쪽에 나왔으면 왼쪽보다는. 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뭐 이제 마요르카에서는 왼쪽이 잘 뛰었습니다. 네네네. 잘 뛰었던 이유가 이제 우리가 뒤에 풀백 코스타가 있잖아요. 코스타 가면 못한다 막 이랬지만 어쨌든 공격적으로 올라와 주는 선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볼을 받았을 때 누군가 오버래핑을 해주고 많이 움직여줘야 이강인 선수한테 더 좋습니다. 네. 볼을 소유하는 선수니까. 근데 리카르란데스는 올라오지가 않고 그 옆에 있는 뭐 우가르테라던가 파비앙 루이스 이런 선수들이 이제 바로 옆에서 뛰는데 이 선수들도 뭐 오버래핑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왼쪽에서 맨날 고립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쪽은 뭐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왼쪽 자체가 약간 그 독박 쓰는 위치예요. 지금 파리 생제르맹 전술에서 그래. 누구나 나와도 똑같아요. 이강인만 그런 게 아니라 비티냐가 나올 때도 그렇고 뭐 누가 나와도 왼쪽에선 다 안 좋아요. 네. 하나같이 바르콜라도 마찬가지고. 뭐 고립되고 막 계속 수비해야 되고 막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강인뿐만 아니라 예. 누구든 나와도 왼쪽에서 뛰는 선수는 활약이 안 좋다. 네. 이거 전술적인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술적인 문제를 선수의 개개인의 퍼포먼스로 엘리케 감독이 좀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강인을 그냥 그대로 왼쪽 배치. 너 여기서 왜 잘 못해? 이렇게 되면 이강인 선수의 이제 좀 우리가 볼 때 좋은 경기력을 바라고 보는데 네. 이 좀 경기력에 대한 좀 영향도 있을 거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했으면 좋겠어. 여기 어수선해. 그러니까 계속 그래. 봐라.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 빨대가 4-2-4에서 4-3-3으로 했더니 뭐 그렇기도 하지만 4-4-2 느낌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게 파리는 이게 이건 유연한 건 아닌 것 같아. 정리가 안 되니까 선수 개개인 빨들이 좋으니까 그거 힘으로 온 거 아는데 아직도 지금 시즌이 얼마나 갔는데도 아직도 이게 명확한 플랜 A가 있고 네. 상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거기서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건 이거 해봤다가 저 해봤다가 뭐 밸런스 안 좋으니까 또 옮겨봤다가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네, 맞아요. 질서가 없잖아. 질서가 없으니까 경기를 볼 때 맛이 없어. 파리 경기 보면서 와 팀적으로 정말 와 멋있다 이런 장면. 이런 게 아니잖아. 그냥 번쩍이잖아. 이강인이 갑자기 왼발로 바깥발로 확 하면 막 음바페 확 들어가면 이런 장면이 멋있는 거지. 네. 와 잘 만들었다. 팀골이다. 맞아, 팀전술이다. 이런 거를 빨리 좀 안정감을 좀 가져가자. 맞아요. 네, 일단 뭐 그래도 브레스트전은 전반전은 좀 나름 그런 모습이 약간 가능성이 보였었는데. 오른쪽에 뛸 때, 그죠? 네, 그러니까. 후반에 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 음바페를 그렇게 쓰는 게 아예 나쁜 건 아니에요. 프랑스는 그걸로 우승했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 대신 음바페 뒤에 누가 있었냐면 마투이디가 있었고요, 라비오가 있었어요. 이번 네. 월드컵에서는. 마투이디와 라비오는 공격적인 포인트를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강인은 좀 다르잖아요. 이강인은 공격적인 선수니까 이 선수에게 마투이디나 라비오의 역할을 맡기면 당연히 활약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이강인 선수 얘기해봤고요.